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들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는 백화점에서 노숙까지 하며 줄을 서서 옷을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딱히 멋있진 않지만 따뜻할 것 같기는 한 긴 점퍼 형태의 롱패딩이 바로 그 화제의 옷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3만 장 한정으로 제작된 평창 롱패딩은 그 희소성과 함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롱패딩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었었죠. 평창 롱패딩을 시작으로 2017년 10대 청소년들의 겨울을 장악한 롱패딩 열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롱패딩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겨울 외투입니다. 주로 거위털을 충전재로 사용하며 긴 길이로 보온성이 뛰어나서 운동선수들이 벤치, 그러니까 긴 의자에서 대기하면서 주로 입었기 때문에 벤치 코트, 벤치 패딩으로도 불렸습니다. 맵시보다는 보온성을 강조한 겨울 외투, 롱패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션업계는 그 이유를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역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NS에 롱패딩을 착용한 인기 연예인의 모습이 자주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소녀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이돌 그룹이죠. 슈퍼주니어가 홈쇼핑에 출연해 롱패딩 19,000개를 완판했습니다. 50분 방송에서 21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거죠. 홈쇼핑 관계자는 평소 시청률 6배에 달하는 기록을 달성했다며 패딩 열풍 속에서 유명 가수의 출연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롱패딩의 인기, 그 중심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롱패딩은 제2의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지금의 롱패딩처럼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한 등산 의류 전문 업체의 패딩입니다. 한때 이 패딩을 입지 않은 학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 문제였던 거죠. 이 겨울 외투의 가격은 2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가격이라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롱패딩이 등골 브레이커의 계보를 잇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5만 원대 저가형도 있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유명회사 제품을 사려면 3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가 제품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너무 길어서 보행 시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롱패딩 금지령을 내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교내 롱패딩 착용 금지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보온성이 뛰어난데 막연히 유행 타는 옷이라고 금지해선 안 된다는 거죠. 롱패딩을 입으려는 학생과 이를 막고자 하는 학교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에도 롱패딩이 유행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2017년 다시 롱패딩이 유행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서는 롱패딩 다음으로 유행할 옷이라면서 장난처럼 올라온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찬바람이 파고들 틈이 없이 완벽하게 감싼 전신 패딩.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저는 이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에 하나인 트위터가 전 세계에서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공유된 단어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BTS입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어로 된 줄임말인데요. 10대와 20대를 향해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라는 심오한 뜻을 가진 방탄소년단. 대체 어떤 소년들이기에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뜨겁게 달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윈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방탄소년단은 검색어뿐 아니라 트윗으로 가장 많이 공유된 계정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위 10개 계정에 한국 가수 3팀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저스틴 비버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도 모두 제쳤는데요. 2013년 세상에 나선 7명의 방탄소년단은 한국 대중음악인 K-팝의 역사와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한 마이크 드롭이라는 노래는 전 세계 대중음악 순위를 알 수 있는 빌보드 차트 핫 100에 28위로 진입해 K-팝 그룹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가 상위 40위권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고요. 종전에 이들이 갖고 있던 최고 기록 67위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땀 눈물 등 방탄소년단의 노래 11개가 유튜브 음악 영상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고요. 그 중에 불타오르네의 경우 조회수는 무려 2억 4,200만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의 강력한 지지와 사랑을 받던 방탄소년단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K-팝 그룹 최초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날 무대에는 총 17팀이 나섰는데요. 아시아 가수로 유일하게 참여한 방탄소년단은 16번째로 등장해 자신들의 노래 DNA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현지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말 가사를 다 알고 따라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방탄소년단 7명의 이름을 차례로 외치는 한국식 응원을 펼친 겁니다. 관객들 반응만으로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를 보여주듯 시상식 방송 직후에 세계적인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의 트렌드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가수인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까요? 미국 현지 언론의 급찬 속에 방탄소년단은 미국 지상파 3대 간판 토크쇼인 ABC 지미 키엘 라이브, CBS 제임스 코든의 더 레이트 레이트 쇼, MBC 엘렌 드제너러스 쇼까지 줄줄이 출연해 성공적으로 미국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는 방송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왜 모두가 BTS를 말하는지 알겠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며 방탄소년단의 춤과 노래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회사 대표는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과 홍보를 꼽았습니다. 세계 무대를 넘볼 수 있었던 배경에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라는 신무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도 방탄소년단은 하루에도 서너 개씩 트윗을 날리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초, 최단이라는 기록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미국뿐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 진출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7 소년들의 또 다른 최고, 최초,
최단 기록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